다수결로 했다는 거야. 야, 황선홍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무분별하다. 제일 화나는 포인트는 눈치조차 보지 않아요. 프로필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자체를 몰라요. 아니 그 어떤 놈이 그렇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강한 부정을 하는 건, 그걸 여러 차례 하는 건 긍정이죠. 직전에 일주일 전에도 축구협회를 비판하면서 나는 안 간다. 뭔가 한직으로 밀려나서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되게 어려운 자리를 떠밀려듯이 맞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부터 그 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저 가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끊어줘야 이 법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자기는 저까지는 가고요. 다음번부터는 새로 법 바꿔서 하죠. 이러면 이 진정성을 누가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두고 지금 아주 시끄러운데 탈 많고 말 많았던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떠났죠. 요까지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경질이 됐죠. 예, 떠나고 5개월 동안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전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서 차기 감독 선임을 위한 후보 물색과 감독 추천 과정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이 납니다. 네. 그런데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유튜브 생방을 하고 있다가 홍명보 감독 선임 결정 보도를 라이브 중에 접하게 돼요. 그런데 박주호 위원의 이 반응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반응은 마치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진짜로? 아 설마. 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너가 모르면. 자, 이게 뭐냐?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차기 감독을 뽑는 그 과정을 갖기로 했었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박주호인데 박주호가 몰라. 그러니까 야, 이거 선임 과정이 너무 불투명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고 있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요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 박주호 위원이 유튜브 나와서 한 것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마시 감독이라고 대단히 이제 유능한 감독을 우리가 컨택을 했었는데 마시 감독, 제시 마시 감독이라고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감독을 추천할 때 윗분들이 몰랐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누구야 일단 넣어봐. 요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 요거는 박주호 위원이 본인의 유튜브 나와서 발설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황선홍.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전문성을 문제 삼은 거네. 전문성을 문제 삼은 거지. 자, 그 다음에 3월에 우리가 황선홍 감독이라고 올림픽 대표팀 운영하던 황선홍 감독을 갑자기 성인 대표팀 A 대표팀으로 뽑아서 동시에 감독을 시킵니다. 아, 올림픽 대표팀이랑 국가대표팀. 올림픽 진출 못했지. 못했죠. 에이씨. 근데 이때 다수결로 했다는 거야. 야, 황선홍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 토의 과정도 없이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감독은 무조건 반대했고 국내 감독은 기준 없이 다 좋다고 얘기했다, 윗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갈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미 국내 감독으로 갈 것을 미리 정해두고 마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축구 특집 할 때 방송 중에 자꾸 뭔가 발설되는 내용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중간에 이 내용이 외부로 계속해서 유출되더라. 그렇죠. 이것도 아니 우리가 발설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발설이 되더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자, 여러 갈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저 위원님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지난 5개월을 얼마나 짧게 요약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훑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뭐야. 그리고 사실 매블쇼를 포함을 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다뤘죠, 이 주제를. 그렇죠. 근데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러니까요. 크리스만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데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무분별하다.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얘기는 5개월 동안 1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감독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일단 우선순위로 외국인 감독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5개월 동안 임시 감독을 2번 쓰면서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찾아내겠다.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못했다. 무능력하죠. 무능력. 그다음에 무책임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5개월 동안 100명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래서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1순위 자 저희가 좋은 외국인 감독 찾아볼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감독으로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게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어. 왜 별로 죄 없어 보이는 그냥 박주호 위원에게만 혹은 그 전에 정희성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좀 전가시키고 이번에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을 발표할 때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해야죠. 지난 5개월 우리가 100여 명을 만났지만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책임을 저희가 통감을 하며 그동안 5개월의 모든 짐은 저희가 갖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뭐 홍명보 감독에게는 힘을 실어주십시오. 최소한 이런 그림은 그려줘야죠. 그러네. 근데 이런 그림도 그려주지 않았던 무책임. 그리고 마지막에 무분별함은 진짜 그러네. 사실 이게 그 안에서 우리가 물론 그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 유지 조항에 서명한 것 때문에 그러겠죠. 형식 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자,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5개월 동안 감독 없이 가는 게. 그러면 지금 비상시국이란 말이죠. 축구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의견, 힘, 하나하나 힘과 지혜를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 바로 법정 대응. 저는 이게 맞냐는 거죠. 제가 근 1년 동안 축구협회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신속하게 반응했던 걸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아시안컵 때 이강인 사태. 우리 선수들 싸웠다는 얘기 바로 다음날 7시에 바로 인정을 합니다. 네. 매우 신속하죠. 그거는 신속하면 안 돼. 매우 성실하죠. 자, 이번에도 보면 박주호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법적 대응. 매우 성실하고 그럴 땐 빨라. 매우 신속합니다. 진짜 열받네. 왜 이럴 때만 자신들이 어떤 치부나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올 때는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그러네. 정말 한국 축구에 필요하다라고 했던 감독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100명을 만났음에도 그러네. 책임 하나 지지 않는 이 모습을 네. 어떻게 이걸 바라보는 팬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가 정리가 되네. 아니 그 올림픽 탈락한 거 그것도 사과 안 하나요? 안 거기? 했죠.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 사실 우리가 팬들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뭐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막 너무 좋은 거야 축구가. 맹목적 사랑이지. 이 팀이 너무 좋아. 예. 손흥민이 너무 좋아. 네. 이강인이 너무 좋아. 그렇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축구가 등을 돌려서 그냥 뭐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제가 아까 좀 무능력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화나는 포인트는 눈치조차 보지 않아요. 그러네. 저희가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간 게 잘못됐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그다음에 올림픽이 떨어졌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원래 1순위로 목표했던 외국인 감독 선임이 못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죄송한 척은 해야죠. 그렇지. 사람들이 지켜보면 그에 대한 미안한 척은 해야죠. 맞아. 눈치조차 보지 않으니까 사랑하던 저 친구가 말없이 갑자기 등 돌려서 떠나간 거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선임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또 따로 떼서. 마찬가지로 역시 자꾸 이렇게 눈치조차 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너무 잠시 후에. 화가 나는 거죠. 일단은 협회 이야기 잠깐 좀 협회 이야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축구협회 자기들 잘못 때문에 대표팀 감독 자리가 5개월 동안 공석이 됐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팬들은 한 번 더 5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해냈어.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세상에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대응을 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공개되기도 했고 저도 중간 과정에서 알긴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5개월 동안 100명이 본 것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처참해요. 마지막에 12명으로 추렸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들어갑니다. 아모림 씨. 너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네. 그 감독이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39살의 젊은 감독이에요. 네네네. 이 감독이 유럽에서 몸값이 얼마냐? 연봉이 200억입니다. 1년에 200억이에요, 감독이? 연봉이요. 예. 왜 이렇게 많어? 뭐 더 많이 받는 감독은 500억도 받고 막 300억도 받고 400억도 받습니다. 감독이? 예. 와. 근데 이 감독은 너무나 잘 나가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후보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감독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모림은 좋은 감독인데
우리가 데려올 수는 없지. 근데 전력강화위원회는 이 감독이 이 정도 돈을 받는지 우리가 감당 가능한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박주 의원이 이 아모림이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아모림을 넣었지? 아모림은 데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일단 넣어. 그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몰라요. 여기 있는 후보군 외국인 감독을 추리려고 했던 사람들, 외국인 감독 뽑으려 했던 사람들이 정작 유럽에 있는 감독들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자체를 몰라요. 아이씨. 모르고 막는 거야. 진짜. 아니 그러면 아까 후보군이 1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 대부분이 허수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니 근데 이분들을 왜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에 앉힌 거예요? 이렇게 전문성도 부족한 사람들을.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고민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됐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번만큼은 외국인 감독 선임을 위한 팀이었다고 한다면 네.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한국 축구 전반을 좀 다루는 기술적으로 좀 다루는 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자 축구 대표도 한 명 들어오고요. 아마추어 파트도 한 명 들어오고요. 이렇게 각 파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한국 축구의 전반을 들여다보는 조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처럼 외국인 감독을 뽑자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죠. 네. 유럽에 어떤 감독이 있고 그럼요. 이 사람의 전적인 스타일이 얼마고 돈이 네. 얼마 받는지는 몰라요. 네. 실제로 뽑고 싶었으면 이런 외국인 감독을 잘 아는 정보력이 있거나 협상력이 있는 사람들로 프로젝트 팀을 따로 꾸렸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냥 전력강화위에 평상시 돌리는 거로 하니 사실 저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됐던 분들을 욕할 마음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구성한 협회가 욕을 먹어요. 그렇지. 네. 와 진짜 아니 근데 협회는 그런 위기감이 전혀 없었나 보네.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났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나면 어찌됐든 만회라도 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위기감조차 안 보이네요. 아니 그 왜 그런 거예요? 뭐 견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일단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죠. 팬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다음에 뭐 많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도 우리는 협회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권자가 아니에요. 최소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는. 축구협회장 선거는 체육관 선거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오로지 그 사람들에게 눈치만 보면 돼요. 아무리 지금 팬들이 화가 나고 울산 팬들 눈물을 흘리고 큰일이다. 시위를 해도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어떨 건데.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끌고 눈치를 오는 안 보는 거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치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느냐? 저는 그것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잘못 협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피파의 제재를 받습니다. 물론 스포츠.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이 흐름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것도 그렇게 크게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받지 않으니 눈치 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주 의원을 이번에 법적 대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거였다면 아까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5개월 동안 회의 도중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셉니다. 이게 얼마나 위해스러운 행동입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내가 누군가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협상 전략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노출돼. 전략이 좀 노출돼요. 그러면 협상을 할 대상자는 어떨까요? 다 알고 있지. 패를 알고 있지. 대한축구협회는 나를 만날 때 어느 정도 연봉과 그렇지. 어느 정도 계약 기간 조건들 다 알고 포커를 칠 때 다 알고 치는 거죠. 네. 블러핑을 칠 수도 있고 다 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다 세나게 해요. 와 씨. 근데 우리는 패를 숨길 것도 그냥 까놓고 패를 치는 거죠. 아니 그 어떤 놈이 그렇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5개월 동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됐잖아요. 네. 미디어들이 그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 쓰는 미디어도 제발 이러지 마라. 우리도 속보 쓰고 뭐 단독 쓰니까 좋긴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5개월 동안 사람 못 뽑는다. 네. 그럴 때는 정말 축구협회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협상이 끝나고 박주 의원이 이랬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거 공개했다고 법적 대응을 한대요. 최악이네. 자기들을 다 해놓고. 5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밖으로 유출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먼저죠. 당연하죠. 이게 상식이고 이게 과정이고 이게 절차죠. 심하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왜 그 이임생 축구협회 총괄이사 이분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홍명보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전 좀 서글펐어요, 개인적으로. 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월드컵 과거에 막 붕대도 메고 축구 스타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거나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 자리에서 손을 떨고 울먹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 기자회견에 어떤 워딩이 제일 많냐면 계속 이럽니다. 이거 제가 결정한 겁니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홍명보 감독 책임 없습니다. 이거 회장님 책임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되뇌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강한 부정을 하는 건 그걸 여러 차례 하는 건 긍정이죠. 내가 그걸 그렇게 강하게 여러 번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술 이사라는 직함이 물론 지금 논리는 어떻게 피냐면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서 내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시당초 전력강화위원회는 정관상 축구협회 정관상 감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 원래 없는데 위임받아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추천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전력강화위원회 원래는 추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추천만 하면 위에서 나중에 이사회나 뭐 회장선에서 실제로 결정하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다 그 프로세스 알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거기서 울먹거리시면서 내가 했다. 회장은 책임 없다. 회장은 모른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그 분위기로만 그 상황으로만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다 아는데. 회장 지키려고. 다 아는데. 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가장 큰 문제는 축구협회입니다.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이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 이제 축구협회가 아주 나쁜 방식으로라도 차기 감독을 홍명보로 선임을 했으면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홍명보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욕은 또 홍명보가 다 먹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게 또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짚어놓고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과 관련한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현재 문제는 K리그 팬들의 반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K리그 개막 전에도 홍명보 감독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이제 당시에는 K리그 이제 시즌 전에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는 울산 현대 울산 감독으로 HD. 울산 HD야? HD. 그거 현대라고 부르면 안 돼? HD로 바뀌었어요. 울산 HD라고 해야 돼. 울산 HD 감독인데 계속해서 대표팀 감독 하마평에 홍명보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팬들도 이제 불안하고 해서 거기에 대고 홍명보 감독은 나 안 간다 그랬어. 나 안 간다. 불과 그리고 이 감독 수락 직전에 일주일 전에도 축구협회를 비판하면서 나는 안 간다. 축구협회를 뭐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당시에 클린스만 사태 보고도 축구협회 배우지 못했냐 하면서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울산 HD 팬들이 그래도 우리 홍명보 감독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믿음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받았고. 와, 그러면 배신감 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울산 HD가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구나. 과정이야. 근데 개막전에 K리그 팬들 무시하냐면서 안 간다 그랬다가 이제 우승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받아버렸으니까 감독직을. 그러니까 팬들 분노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졌지? 네, 졌는데 어제 경기장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경기장 사진이 좀 있을까요? 팬들이 원래 평소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환호를 했었는데 그렇죠. 어제는 이제 야유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피노키홍,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홍명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홍명보 나가라는 야유도 많았고, 야유 많았고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하면은 국가대표 감독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근데 정말 그때는 욕도 많이 먹고 그 전까지는 국민 영웅이었잖아. 근데 그 전에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까지 딱 따줬거든. 그래서 영웅이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진짜 실패한 감독으로서 쓸쓸히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 기자회견 때. 나 2014년 실패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승부욕이 생긴다. 그런데 이건 약간 모순돼. 승부욕이 생긴다고 하놓고 뒤에는 또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만 있다. 나는 이건 좀 약간 모순되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뭐 나의 과거의 과오를 한번 좀 이번 기회에 만회하고 싶다라는 거거든 승부욕은. 근데 뒤에는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요건 아무튼 앞뒤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를 보면서 좀 서글펐던 게 비슷한 감정이 투영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도 엄청난 스타 출신이었잖아요. 아유, 국민 영웅.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저는 좀 더 담백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다 좋아하는 자리죠. 국가대표 감독은요 최정점에 있는 자리입니다. 선망의 대상이죠. 지금 뭔가 한직으로 밀려나서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되게 어려운 자리를 떠밀려듯이 맞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렇죠. 본인도 설명하실 때 뭐랬냐면 내 인생에 딱 한 번의 5점. 월드컵 브라질 때 그 5점을 씻기 위해서 간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의 그 마지막 5점을 지우는 거지. 피날레를 장식하겠다는 명예회복을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지. 네. 그럼 그거는 나를 버렸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치 좀 더- 맞지. 좀 더 그게 모순돼. 거봐. 그럼요. 이거 누가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 사실 이번에 너무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뭐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렇지. 화는 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은 납득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왜 그 자리를 누가 협박했나? 근데 왜 나를 버린다고 얘기하지? 근데 뒤에가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왜요? 나를 버렸고 나는 이제 사사로이 내 감정 이런 거 없어. 내 목표 없어. 이렇게 나를 버린다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나에게 이제 남은 건 대한민국 축구뿐이다. 대한민국뿐이다. 그건 좀 멋있던데. 근데 멋있는데 이런 거죠. 아니야. 근데 미안. 이런 거잖아요. 말은 멋있잖아요. 말은 멋있죠. 근데 그게 멋있는데? 이제 큰 대의다 이런 건데 결국 꾸리면 버리고 떠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대표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국 축구가 울산 HD는 K리그는 한국 축구가 아닙니까? 그렇지. 대표팀만 한국 축구냐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전 떠납니다라고 하면 울산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K리그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사실 이런 그 한국 축구가 대표팀의 축구로 점철됐던 뭐 90년대 2000년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국뽕으로 모든 것들이 소비됐던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팀을 위해서 K리그가 온전히 희생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이제 뭐 해외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요. 요즘은 뭐 저도 주말마다 K리그 중계하러 다니지만 K리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K리그와 대표팀이 함께 정말 잘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K리그의 가장 대표적인 팀을 이끌었던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나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라고 하면 울산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는 어제 울산 팬들, K리그 팬들의 분노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울산 팬들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 명분도 대한민국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울산과 K리그 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건 지금 너무 힘들겠다 받아들이기가. 그렇지. 이건 정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실언 중에 실언이네. 제가 그래서 오히려 담백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았다. 이건 실언 중에 실언이야. 이거 진짜. 네. 이거는 크다. 뭐 말만 보고 멋있다 그래. 아니 함의된 걸 봐야지.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한국 축구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 한국 축구는 대표팀밖에 없냐는.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 실언 중에 실언이다. 그러니까 서운하지. 요거는 진짜 문제가 있고. 예.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의 그 선임 과정, 그 선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까? 네, 이제 그것도 참 아쉬워. 제가 어제 두 가지가 좀 아쉬웠는데 금방 얘기했던 그 대목 아까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떠난다. 그 크네. 네, 그다음 두 번째 아쉬웠던 건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전에 울산 팬들에게 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였던 말이 있어요. 기자들과 축구협회를 저격하면서. 그때는 이제 선임하기 전입니다. 축구협회를 저격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무이사를 하셨죠.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 예전에 행정을 했어요.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전무이사면 사실상 거의 우리가 보면 CEO입니다. 회장은 약간 명예직 같은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내가 전무이사 할 때 행정을 해봤는데 그때 내가 있으면서 그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제대로 다 갖춰놨다. 그때 김판곤 위원장이랑 해서 논의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내가 나온 다음에 시스템이 다 붕괴됐다. 이 시스템으로는 내가 논의하는 걸 봤더니 5개월 동안 이런 시스템으로는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도 없고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이 힘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협회에 사사로이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옵션을 찾아봐라. 멋있네.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멋있어. 이건 나 잘한 거니. 이건 잘했어.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선임이 근데 일주일 뒤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 한 명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주일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러면 스스로 망가지셨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시스템이 망가진 시스템에서 결정된 사안을 받아들인 홍명보 감독은 결과적으로 그 망가진 시스템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그래 물어봐요. 본인이 만든 거야. 이건 논리 전개가 너무나 맞는 얘기죠. 너무 예리한 질문인데. 그랬을 때 홍명보 감독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에? 일주일 전에 그렇게 지적했던 분이 저는 감독으로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저를 판단한 기준만 갖고 결과만 갖고 판단한 것이지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배렸다. 만약에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맞아요. 어떻게라도 좀 이해해 보려고 배렸어. 하겠는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정, 정의 이런 가치들이 중요시되면서 결과 못지않게 맞아. 과정과 절차의 네. 뭐 어떤 뭐 합의, 그다음에 서로의 공유, 거기 어떤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게 되게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배렸다. 근데 그 절차를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 일주일 만에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절차를 무너뜨린다?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격이네. 그렇죠. 자기 모순이에요. 일주일 전에 했던 진짜 말에 모순이네. 스스로 걸리는 거죠. 이 자리가 진짜 좋긴 좋았나 보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가셨어야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가고 싶어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선. 여기 근데 봉사직이에요? 아닙니다. 돈 받아요? 아니 왜냐면 뭐 20 소리를 해. 지금 뭐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닌데 한 20억 안팎 연봉 얘기 나와요. 그래요? 4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합친다고 한다면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네. 4년이라고 한다면 결국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홍명보 감독의 네로란불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네. 그 울산 HD의 김영권 선수라고 그 대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중동에서 지금의 연봉 3배를 주겠다고 오퍼를 넣었나 봐.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나 봐. 김영권 선수가 네. 울산을 떠나서 이제 중동으로 갈지. 근데 거기다 대고 홍명보 감독이 야 팀을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안 갔대. 네. 그것도 있고 그 안 갔대. 아마노 선수라고 일본 선수. 일본 선수인데 울산에서 전북으로 이적을 해요. 라이벌 팀이잖아. 울산에서 전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떠나는 아마노한테 돈이 그렇게 좋냐? 홍명보 감독이. 야 라이벌 팀에 가냐 돈 때문에? 근데 요런 사태가 지금 지금까지 벌어지니까. 만나본 일본 선수 중에 최악이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홍명보의 또 네로란불에 또 딱 갇혀버린.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상황.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거 사사롭게 한번 사사롭게 얘기한 건드릴 수 겁니다.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는 인식과 제도도 당연히 변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걸 이끌어가야 될 리더 그룹들, 예를 들면 선수로서는 스타 출신들, 아니면 협회 행정에서는 회장을 포함한 리더 그룹들이 옛날 생각이 머물고 있다는 게 제일 짜증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전히 대표팀이 최고야. 그 최고인 대표팀을 위해서 K리그는 희생할 수 있어. 희생해야 돼요. 제도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현재 저 축구협회 제도 중에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서 프로팀 감독을 차출을 요구할 경우 프로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응해야 된답니다. 그냥 감독 내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그 지금 프로팀 감독 우리 대표팀 쓰게 저 빼줘. 그럼 빼줘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강력하네.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옛날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도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번에 물어보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셨죠.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뭐 프로팀을 했을 때 뭐 대표팀이 협회가 막 뽑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그렇게 뽑혀간 사람이 그걸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러면 이럴 때 정말 그게 그 인식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 우리 축구판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부터 그 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저 가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끊어줘야 이 법이 바뀌는 끊겨지.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저까지는 가고요. 다음번부터는 새로 법 바꿔서 하죠. 이러면 이 진정성을 누가 믿어줍니까? 아니 뭐야 씨.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이런 세상이 달라졌고 축구판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축구 팬이나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19세기 꼬랑지가 마치 21세기 머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사람들은 이미 21세기로 걸어가면서 몸통과 머리를 끌고 가는데 여전히 19세기, 21세기 꼬랑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흔들려고 하니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 네네. 자 지금도 보십시오. 홍명보 감독이 다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그 감독직 가가지고 얼마나 또 힘들겠어.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에는 또 협회가 빠진다는 거예요. 홍명보가 지금 욕 다 먹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물론 나도 원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 물론 원합니다.
그러면 또 협회는 그냥 그동안의 과오는 또 다 사라진다고.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근데 홍명보가 예를 들어 실패해. 그럼 홍명보가 욕 다 먹고 협회는 그렇죠. 또 빠질 겁니다. 예.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끝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막자는 거죠. 어떻게 막자는 거죠?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뭐 방법이 좀 없어요? 내년 1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무슨 선거요? 협회장 선거. 협회장 선거. 축구협회장 선거가 네. 있습니다. 아, 그 선출직이에요? 네, 선출직입니다. 오. 체육관 선거죠. 100명에서 300명 정도 대의원들이 뽑게 됩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로운 후보를 만들거나 뭐 그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는 조직이나 돈이나 이런 건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먼저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정 회장이 유리한 이거 무조건 게임입니다. 네네네. 그 네트워크 300명이나 100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서 정 회장을 주저앉히게는 못하겠지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뭐죠? 새로운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겠지만 정 회장을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한체육회를 포함을 해서 그 산하 단체들은 2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3선 이상 연임할 경우 상급 단체 즉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이라고 하면 원래 재선까지만 2번까지만 가능한데 세 번째부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공헌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일 직함을 받아서 IOC 뭘 피파에 무슨 명함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대한체육회에 뭘 하나 유지해야죠. 축구협회 회장직을 유지해야죠. 이렇게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익스큐트 해주는 거예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려면 그 직함 유지해야지. 그래서 3선 괜찮습니다. 4선 괜찮습니다. 이런 특별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건 이제 허락하게 이제 허락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가 그걸 없애려고 지금 총회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게 했어요. 3선, 4선도 할 수 있겠는 할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회장도 그거에 걸립니다. 그다음에 축구협회도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나 3선 4선 해야 되는데 이거 없애자. 짬짬이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관할하는 단체는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를 움직여서 실제 그 정관을 강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이지 말고요. 3선 4선 할 수 없게끔 다시 원상대로 복귀시키고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은 3선 4선 할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 유권자잖아요. 정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총선이나 이런 데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축구협회장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해요. 네. 거기를 흔들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정치권을 흔들 수가 있죠.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문체부를 흔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바로 협회로 들어오면 피파의 제재를 받아요. 하지만 정치권이 문체부를 흔들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정몽규 회장은 이제 정몽규는 이번에 출마하면 몇 4선입니다. 그래? 4선입니다. 아이씨 너무하네. 잘하고 4선이면 몰라도 이렇게 못하고 4선이면 안 되지. 견제할 게 없고. 야, 저는 흘려서 그렇죠 뭐. 내려오셔라. 와, 아니면 심각하네. 많은 분들이 아마 내려오게끔 노력하지 않을까. 네. 왜 이렇게까지 불투명하고 왜 이렇게까지 아무도 말을 못하는지 이제 알겠네. 3번을 했었어. 그러면 뭐 자기 사람들로 꽉 차 있고 탄탄하겠지. 그렇죠. 네. 세 번을 더 길게 보면 현대가 정몽준 회장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아무도 뭐 안 나올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면 이미 다 찍힐 테고. 4선 도전하는 밑바탕을 다 만들어놨어요. 저 아시아 축구연맹 거기 임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를 떠나서 그게 누군지 간에 새롭게 출범하는 감독을 이렇게 수렁통해서 그렇지. 출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최악이지. 5개월은 뭐라고 안 할게요. 지났으니까.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서 정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요. 자, 쇼 할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못했지만 마지막에 야 우리 쇼라도 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자. 할 수는 있는데 그 쇼를 잘이라도 했으면 그 쇼도 잘을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까지 다 욕먹고 홍명보 감독도 다 욕먹고 다 욕먹게 만들어요. 그렇지. 이건 그러면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도 못 하잖아요. 아, 유인촌 장관을 흔들어야 되는데 유인촌 장관을 누가 흔들 수 있나? 최불암 선생님이 흔들어야 되나? 김혜자 씨랑 같이 해가지고. 최불암이 빠를까 아니면 이재호가 빠를까?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 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축구 팬들이 화가 나 있는지 이제 좀 풀리죠? 너무너무 다크하네. 이해가 되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박문성 귀하다. 진짜 요즘 열사로 불려요. 열사요. 열사요. 박문성 귀하다고 난립니다. 무소철원님이 또 네, 슈퍼챗 박문성 보냈네요. 해설위원과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한 미팅 업체 담당자입니다. 뭐야 매불쇼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네. 아, 그래. 미팅했어요 오늘 점심에? 광고 10만 원 쏘셨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닙니다. 예, 늦으신 빨리,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귀한 박문성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